네, 2025년 3월 21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정의, 저스티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그리고 민주당의 30번째 탄핵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정의는 무엇이냐, 그리고 그 정의를 책임진 법원은 제대로 정의를 쓰고 있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법원에 가보셨겠지만 일반 법원에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 기억이 없는데 대충 봐서 그런가. 저는 대법원에 몇 번 가봤어요. 대법원 중앙홀에 들어가면 저 앞에 정의의 여신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의의 여신이 상징물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의 여신이 제대로 작동하다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 조만간 탄핵 정국에서 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도 저는 판사들로 구성되니까 헌재를 포함한 법원은 이 정의 문제를 갖고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인데 여기에서 슬기롭게 빠져나온다면은 다행이지만 슬기롭게 정의를 행사하지 못하면 격렬한 민중저항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의 정치구도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선 법원에 있는 대법원의 상징인 정의의 여신에 대해서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 중앙홀에 가게 되면은 정의의 여신이 있습니다. 이 정의의 여신은요, 이 유럽에서 나온 개념이죠. 일반적인 모습은 이렇게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주 공정하게 보겠다는 거죠.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여신은 한 손에는, 다른 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자는 그냥 치겠다는 거예요. 인정사정 없이. 저스티스는요, 인정사정 없는 겁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용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는 정의의 여신은 눈에 안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왜? 눈을 뜨고 칼질을 하면 마음이 약해지니까 눈 딱 감고 쳐라. 냉정하게 재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부탁도 듣지 말고 어떠한 얘기도 듣지 말고 너 마음속에 있는 그 기준으로 정확히 판단하는 뜻으로 서양의 정의의 여신은 안대를 하고 칼을 들고 천칭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은 모양이 다릅니다. 그 상모양이 다릅니다. 서양에 있는 정의의 여신은 상당히 날씬하고 젊은 여성이죠. 근데 대한민국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은 중년 여인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도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다른 손에는 칼이 아닌 책을 들고 있습니다. 책. 근데 이 책을 설명한 대법원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은 다 서양에서 들어온 거죠. 유럽에서. 서양 책이 아니고 한국의 고서에 가깝다 이렇게 설명해놨습니다. 한국의 고전을 보라는 건지 한국의 설명을 한국법을 보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책을 보고 판단하라. 서양에서는요, 이 본인이 딱 중심이 돼서 판단하고 그 다음에 가차없이 판단을 하라는 건데 한국의 법원에 있는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은 판단만 강조하기 때문에 손에 다시 한번 책을 보고 법전을 보고 정확히 판단하라 라고 돼 있고 눈에는 안대가 안 쓰여져 있고 눈을 뜨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한 번 공정하게 살펴보란 뜻이다 라고 대법원은 설명하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정확하게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이리뚜리뚜리 살피고 눈치 보라는 걸 수도 있다라는 해석을 해봅니다. 과감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법원의 여신은 중년의 여인입니다. 무궁화로 이렇게 된 꽃 속에 앉아있는 모습이죠. 아주 자유로운 어머니상에 가깝습니다. 서양의 이 사법제도가 일어난 서양의 정의의 여신은 젊은 여성으로 잔다르크를 연상시킬 정도로 냉혹한데 여기는 어머니예요. 여러분, 법원이 어머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원에서 결정되는 거에 따라 여러분들도 재판 받아보시면요,
사형도 결정됩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겁니다. 왜 자유로운 모습이지?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법원의 모순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정의의 여신은요, 서양사를 공부해 보시면 참, 동양사도 사실은 저 주나라 때부터 또 하원조 때야 뭐 큰 문화가 없이 중국 같은 경우 뭐 황제, 치우 뭐 그런 얘기 나온 거는 그렇다 치는데 주나라 이후에 제자백가가 나오면서 쭉 이렇게 면면이 일러온 거 보면 중국사가 대단하죠. 또 우리는 고대로 올라가면은 천부경을 제외하면은 그렇게 전해져 오는 경전이 좀 적은 편입니다. 동양사 중국을 중심으로 한 문화가 대단하지만 서양사를 들어가 보면은 참 정교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서양에서의 이 정의의 여신이 등장하는 과정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양 문명의 발상지를 메소포타미아라고 보죠. 메소포타미아에서 일어난 문명이 이집트 문명하고 메소포타미아가 거의 동시에 일어났는데 이집트 문명에서 정의의 여신이 나왔다고 봅니다. 이집트에는 죽음을 심판하고 정의를 담당하는 마아트, M-A-A-T라는 여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아트 여신은 깃털을 달고 있습니다. 이 마아트 여신이 저승의 신이 이집트에서는 오시리스입니다. 오시리스 앞에서 이 깃털을 갖고 죽은 자의 죄를 심판합니다. 이때 저울을 사용하는데 죽은 자의 심장을 한쪽 저울에 올리고 자신이 갖고 있던 머리에 꽂아놨던 이 깃털을 탁 올렸을 때 죽은 자의 심장이 무거워서 더 내려가면 이 자는 죄가 많다라고 해서 신의 세계로 가지 못합니다. 고대의 종교에서 지금 지금 현대의 종교의 뿌리를 조상신으로 보죠. 조상 중에서 아무나 신이 되는 거 아닙니다. 위대한 업적이 있어야 신이 되는 거죠. 큰 신일수록. 근데 죄가 많은 사람은 절대로 신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역사에서도 우리 조선 성리학을 보게 되면은 후대에 해동 18현 성리학 중에서 18명을 신으로 모시죠. 해동 18현. 그러니까 그 많은 성리학자 중에서 죄진 사람 한둘이겠습니까? 위대하고 결함이 없는 사람만 신으로 모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들도 죄가 있는 자들은 안 합니다. 그래서 마하트가 자신이 갖고 있던 깃털하고 죽은 자의 심장을 딱 달아서 심장이 무거우면 신의 세계로 못 들어가게 합니다. 자, 이런 신이 고대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이런 게 청동기 시대 때 그리스로 넘어가서 고대 그리스에서 디케쯤 하게 되시면 여러분들 정의의 여신 금방 아실 겁니다. D-I-K. 디케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디케는 불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옳고 그름을 재는 저울, 그리고 그 저울을 딱 해서 옳고 그름이 판단되면 가차없이 그런 것을 쳐버리는 검을 갖고 있습니다. 디케의 여신 디케. 정의의 여신 디케는 불의를 꿰뚫어 보는 눈을 부릅뜨고 있어요. 그리고 저울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라는 개념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고대 로마 문명이 일어나죠. 로마 문명이 결국은 그리스를 잡아먹는데 로마 신화에서는 정의의 여신으로 저스티티아가 나옵니다. 저스티티아. J-U-S-T-I-T-I-A. J를 갖다가 모음으로 읽으면 유스티치아라고 하고 저스티티아라고 합니다. 저스티티아는 깃털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저울만 딱 들고 있습니다. 그리스 DK 여신까지는 깃털을 갖고 있었는데 저울만. 그리고 검은 그대로 들고 있고 눈은 뜨고 있습니다. 이 정의의 여신, 로마의 정의의 여신 저스티티아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영어 정의, justice가 나오는 겁니다. 로마에서 다 지금 유럽이 시작됐죠. 그리고 이제 중세, 신성 로마 제국이 유럽을 정신적으로 통제하고 교황청이 힘을 쓰던 중세 시절에 전 유럽이 기독교화되죠. 그때 교회는요, 교회의 권력이 워낙 셌기 때문에 서양 마을에 가보면 마을 한가운데에 교회가 있는 곳이 있죠. 큰 마을에. 그 앞에 공터가 있고 광장이 있죠. 그래서 교회가 마을에서 문제가 생기면 재판을 여는 재판소 역할을 했어요. 그러한 교회에 미카엘 대천사
묘사한 그림이 들어갑니다. 근데 미카엘은 한 손에 창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카엘이 이제 악마와 싸우는 그런 모습이죠. 이러한 것이 아까 저스티아를 얘기했죠. 정의의 여신과 중첩이 되면서 정의와 칼을 든 정의의 여신상이 유럽에서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제 중세 말기에 가게 되면은 이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면서 사람의 그때까지는 교회가 만들어주는 대로 내가 생각을 하고 집단으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내 뜻은 하나님이고 그걸 신부가 어떻게 전해주면 그것만 따라가는 건데 아니야. 내 감정 내가 좋아하는 날씨가 살랑살랑 하면은 내 마음에서 춘정이 일어나고 배고프고 그런 게 나야 하면서 자기를 중심으로 가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르주아지가 생기게 되죠. 그때부터 중세 말기부터는 이 정의의 여신에다가 눈에 안대를 합니다. 왜냐? 정의의 여신이 기독교적인 정의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교회에서도 교회가 편들어준 대로 가니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눈을 가리면서 칼을 치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DK 눈은 가려져 있고 한 손에 칼 그리고 저울을 들고 있는 모습에도 깃털은 없어지는 거죠. 창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의의 여신이 보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권력과 편견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받아들여서 이제 우리 대법원에다가 정의의 여신을 만들었는데 우리 대법원이 아마 제 기억이 맞을 겁니다. 지금 서초동에 있는 고검, 지검, 그 다음에 고법, 지법, 대법이 그 건물들이 전부 다 노태우 정부 때 저는 건설된 걸로 알아요. 그때 육공의 황태자, 누구죠? 박철원 씨가 저는 주도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저 참mol다가 걸리면은 범칙금 내죠. 그 범칙금을 모아가지고 서초동에 그걸 지은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때 지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대법원에 있는 거는 1995년 12월에 만들어서 갖다 놓은 겁니다. 전형적인 한국 여성 얼굴, 그 한복에 가까운 옷을 입고 있죠. 그리고 자유로운 미소를 띠고 무궁화 꽃더미 위에 살포시 앉아 있다고 대법원 자체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주 인상적이다. 칼 대신 살포시 앉아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칼 대신 책을 들고 있는데 이는 힘으로가 아니라 지혜로 정의를 밝히라는 뜻이라고 해놨습니다. 이미 본인 여신 자체가 지혜의 덩어리가 돼야 되는데 거기서 책을 본다는 거는 책에 매몰된다. 저는 이 책을 지식이라고 보는데요. 지식에 매몰되면 정확한 판단 못합니다. 지혜가 훨씬 정확합니다. 저는 가끔 그래서 판단할 때 인투이션이라고 하는 직관을 오히려 따르거든요. 그러면서 그 책은 서양 책이 아니라 우리의 고소의 모습이다. 우리 국민 뜻을 모아 만든 법전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두 눈을 뜨게 한 거는 법전을 읽고 똑바로 실행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게 이제 대한민국 정의의 여신이 서양에서 흘러왔는데 서양과 달리 다른 모습을 띠게 된 이유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자유로운 어머니 모습, 편안하게 꽃도매에 앉아있고 책을 들고 있고 이게 아주 엄정해야 되는 법원의 모습과 좀 다르죠. 어머니를 정예로 보는 경우는 드물어요. 잔 다르크도 어머니는 아니었죠. 우선 시위 현장에서요, 젊은 여성이 나와서 빡 이렇게 마이크 잡고 할 때, 광주 사태 때도 그랬지만, 그러면 그 파워는 굉장히 정의스럽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경우를 저는 별로 보지 못했어요. 물론, 민주화 운동을 한다고 할 때 희생된 사람들의 어머니들이 시위를 한 적은 있는데, 그거는, 글쎄, 전체를 위한 정의일까? 좀 회의가 됩니다. 자, 대한민국의 정의의 여신은 이런 모습입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권순일 대법관이 옛날에 이재명 씨 무죄를 줬었죠. 정의라고 보십니까? 지금 그 양반 문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우리 법원이 과연 공정하게 판단했나요? 또 그리고 지금 민주화 그러니까 좌파 바람 때문에 과연 공정하게 판단하나요? 옛날 유럽에서 북한과 통했다고 하는 사람이 민주화를 맞은 시절에 대한민국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그를 체포했죠. 많은 자료를 갖고 있었어요.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북한 노동당 서열 뭐 다 나왔는데 법원이 나중에 무죄를 내립니다. 그때 뭘 의제로 하는가 하면 팩트는 다 인정합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왜
어디 자료 받았을 때 USB를 받아갖고 컴퓨터에 딱 끼웠을 때 이게 너무 넓거나 그러면 보기 좋게 화면에 맞게 탁 축소하죠. 일목요연하게 쫙 하고 그걸 프린트해서 보기 좋죠. 그런 식으로 증거를 제출했는데 그거는 증거 자료를 손을 댔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무죄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 이북과 통화한 사람을 무죄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 하나만 딱 찾아서 무죄를 주는 거예요. 뭐 그다음부터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뭐 증거를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 막 그랬지만 실체적 진실을 보지 않고 그런 증거를 막 따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하면서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 막 어느 정권에 따라 법원이 춤을 추는 겁니다. 이번에 쥐기현 서울지법 부장이 구속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아직 대법원 판례를 받아봐야 되니까 일단 석방해라 라고 해서 윤 대통령을 석방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란죄를 과연 윤 대통령과 12.3 계엄에 참여한 사람에게 걸 수 있는지 이게 지금 다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내란의 기본은 국가 원수를 향해서 도전해야 되는데 국가 원수가 어떻게 내란을 하나? 뭐 친위 쿠데타를 하면 하지. 친위 쿠데타라는 건 군사 반란이지. 내란은 아니거든. 근데 왜 내란을 걸었어? 그리고 내란도 뭐 걸었든 뭐었든 간에 그걸 본인들이 스스로 국회가 이제 요청한 걸 받아들여서 해제했는데 그게 왜 내란이지? 내란 미수라면 모를까? 엄격하게 다투질 겁니다. 지금 민주당 정권이 워낙 힘을 쓰니까 거기 눈치를 봐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자, 이 문제는 이재명 지금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이 월요일날 나오는데 청구가 되는데 이거 선거법 사건은 633 대법원이 정했죠. 1심은 6개월 안에 2심은 3개월 안에 대법원은 3개월 안에 하라 그랬는데 이재명의 1심은 2년 이상 끌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거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공수처가 일제히 내란으로 보고 확 들어가서 확정적인 수사를 했고 기소가 들어갔는데 이재명 1심에서 유죄가 나올 때까지 2년 이상이 끈 건 뭐냐 이거예요. 왜 정의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의의 여신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누가 센 놈이지 하고 두리번 하는 그런 어머니 모습이 아니냐라는 게 제 질문입니다. 대법관 지난 권순일 씨는 이재명에 대해서 한번 무죄를 준 적이 있고 2심에서는 그렇게 안 했는데. 자, 이번에 12.3 계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신 얘기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장군들 참 비겁하다는 얘기 많이 했습니다. 자, 이 군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뭐 쉽게 얘기하면 저희끼리 얘기할 땐 돼지라고 얘기합니다. 돼지. 돼지라고 하는 거는 평소에는 뭐 꿀꿀꿀 먹고 소처럼 뭐 일을 합니까? 뭐 집을 지키면 먹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딱 나라를 위해서 필요할 땐 재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군인들은 전쟁 안 할 때는 뭐 훈련이나 하고 교육면허 받잖아요. 근데 딱 명령이 내려오면 쫙 무조건 가야 되잖아요. 그 명령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적을 죽이라고 하는 살인명령을 수행하는 거죠.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을 죽이면 그건 큰 죄인데 그걸 거침없이 포를 쏘고 뭐 하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12.3 계엄을 한 게 적법했든 안 했든 간에 지휘관들은 그들은 명령대로 딱 따르고 그게 잘못돼서 계엄이 해제되었고 곤란해지면 나는 명령대로 했다. 나는 뭐 나는 내가 하는 대로 했다. 잘못돼서 책임지겠다 하고 촥 이렇게 책임지는 사람이 없이 뭐 야당에 가서 뭐라고 뭐 해명하고 뭐 군인연금이 중요하고 뭐 핑계를 대냐. 명령해 죽고 사실 군인의 가치는 그거죠. 그래야 적한테 잡혔을 때도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팍 죽어서 죽으면서도 적의 기세를 꺾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갖고 있는 그 가치관과 이거는 일반 사회랑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유니폼을 입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기어코 이제 서울 고검에서 해줘라라고 해서 경찰이 요구했던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 방송이 나가는 날쯤이면은 구속이 될 수도 있고 구속에서 풀려날 수도 있는데 이 얘기 그거예요. 어제 갑자기 나온 게 윤 대통령을 공수처가 체포하러 왔을 때 김건희 여사가 경호실 직원들한테 총을 들고 막지 왜 그랬느냐. 그걸 가지고 김건희가 뭐 총을 쏘라 그랬다는 식으로 일부 언론이 막 몰고 가요.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 근데 그게 그렇게 유죄가 되는 식으로 몰고 가 지금. 언론도 이상해요. 언론도 정의가 필요한 조직인데. 근데 뭐 그런 거 등등 해갖고 김성훈 씨를 다시 이제 구속을 시도해서 적부심을 하고 있는데 이 김성훈 씨가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경호관에게 최고의 명예는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라고 교육받고 훈련받았다. 처벌이 들어와서 그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경호처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 네. 뭐 다른 법 뭐 갖다 대봐야 우리는 대통령 지키는 게 기본이야. 다른 법하고 충돌하지. 이 사람들도 대통령 지키기 위해서 누가 덤벼들면 총 쏘잖아요. 그 과정에서 오발돼서 다른 국민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가장 중요한 임무다. 그래서 경호처한테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처벌이 들어와서 대통령 보호를 안 하면 그건 더 큰 죄가 되는 건데.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시국이 엄중한데 지금 대통령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상황으로 경호에 전념하게 해달라. 내가 만약 죄를 진 게 있다면 나중에 사법 절차에 성실히 응하겠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을 지키는 타임이니까 나를 좀 구속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김성훈 차장의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김성훈 씨 경호실 직원들이 가져야 하는 가치관과 그들의 법을 지키는 거죠. 그게 다른 법과 충돌합니다. 경호처는 사실 윤 대통령 체포하러 할 때 공문서 위조했죠. 자기 권한도 없죠. 근데 그거는 지금 시비가 안 되고 있고 김성훈 씨를 경찰은 구속해야 되겠다는 건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저런 사람이 나왔어야 돼요.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정의의 여신이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정의의 여신이 눈을 뜨고 이쪽 저쪽 보고 책 들여다보면은 어느 한쪽만 택하면은 김성훈 씨는 유죄가 되지. 근데 다른 걸 보게 되면 김성훈이 똑바로 어느 쪽을 택하느냐. 아까 말한 대로 북한과 내통한 혐의가 있는 사람이 한국에 왔는데 증거를 건드렸다. 내용은 그대로지만. 그래서 무죄를 주려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제가 옛날에 항우영과 한번 민사소송 당했는데 이정훈 기자는 전문 기자이니 설사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했더라도 이정훈 기자가 스스로 판단한 건데 이거는 저거와 정부 발표한 문건과 똑같지가 않다. 당연하지. 내가 1년 전에 썼는데 내용이 같을 뿐이지. 그러면서 나한테 배상하라고 한 거는 그거는 판사가 비겁한 거죠. 2심에서는 그게 뒤집어지죠. 이런 판사들이 대한민국에 무지하게 많았다. 근데 이번 탄핵 사건을 겪으면서 이제 법원 판단, 헌재 판단이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일맥상통하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모순에 빠집니다. 한덕수 총리를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도 모순이 될 거고 차라리 모순이 안 빠지면 둘 다 기각을 하거나 각하를 하면 모순이 안 될 거예요. 근데 둘 다 파면하기에는 뭔가 부담스러울 겁니다. 법원 역시 윤 대통령을 내란으로 판단하기 상당히 힘들 겁니다. 내란하게 되면은 지휘원 판사가 말했듯이 나중에 재정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눈 딱 가리고 이재명 얼굴 쳐다보지 말고 왜 이재명한테는 1심을 1년, 2년, 2개월이나 끌었니? 그리고 그가 요구하는 기피 신청은 각하가 됐음에도 왜 이재명은 그 서류를 수령을 안 하는데 내버려 두니? 왜 거기는 말랑말랑하게 하고 여기는 즉각적으로 내단죄 수사를 하니? 계속 부탁칠 겁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검법을 만들어 적용시키려고 그랬고 상설특검을 집어넣는데 김혜경 씨 사건은 왜 저렇게 재판이 되고 또 그나마 경찰이 봐준 기소유예를 헌재에 헌법소원하도 대한민국 언론은 왜 가만히 있니? 언론은 정의롭니? 이런 문제 부닥칠 겁니다. 만약에 헌법소원을 받아준다라고 하면은 헌재는 너 무슨 기준이니? 하고 헌재하고 이게 지금까지 눈뜨고 하다 보니까 그때는 단편적인 증거를 갖고 이렇게 탁 결정했는데 이게 쭉 연결되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건 뭐야? 모순이잖아. 전체 법원 못 믿어.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법원이 사법부가 헌재 포함해서 거부당할 수도 있는 물론 국민들이 멍청해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겠죠. 근데 지금 분위기는 너무 들끓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정의의 여신도 눈을 가리고 책을 던지고 칼을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일어나야 되고 그가 앉을 수 있는 자리에는 꽃방석이 아니라 가시방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정의를 행사해야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 법원 상징인 정의의 여신이 토끼 눈을 하고 책임해달라는 책벌레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간다면 굉장히 큰 모순에 직면할 거고요. 그야말로 칼을 뽑고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어차피 위헌과 위법은 서로 다 저질러요.
경호관이나 군인들이 살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직무상 할 수도 있는 거, 또 봐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걸 살인죄로 몰면 답이 없는 거죠. 그런 판단들을 법원이 어떻게 할지, 헌재가 어떻게 할지, 대한민국의 정의의 여신은 왜 아줌마여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